미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높아지자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 7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8% 급락한 23,097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93%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3,993.33달러, 최저 23,007.0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1월 PCE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6.99포인트 하락한 32,816.9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28포인트 떨어진 3,970.0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5.46포인트 밀린 11,394.94로 장을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105.1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월 미국 PC 데이터가 예상치 4.3%를 상회한 4.7%로 발표되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0%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할 원인이 됐다.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잠재적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2월 16일과 2월 20일에 2023년 최고치인 25,000달러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던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승 모멘텀이 주춤한 것은 예상보다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대량의 매수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시장 전반의 하락에 따른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현 수준에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프펜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을 유지하는 한 2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가격대가 지속된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가격이 둔화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약 26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토니는 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전 최상의 시나리오는 25,000달러를 탈환하는 것이다. 25,000달러를 터치한 뒤 1차적으로는 21,400달러, 나아가 19,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약세론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DXY가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금요일 폭락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는 지난 24시간 동안 3.05%의 손실을 입었고 장중 23,007.07달러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1.0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각각 1.05%, 1.69% 하락한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따라갔다. 이번 주에만 다우지수는 3%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7%가량, 나스닥 지수는 3.3%가량 떨어졌다. 3대 지수의 주간 하락률은 올해 최대이며 S&P 500 지수는 지난 12월 9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주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급락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높아지면서 이미 가열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연료를 더했다는 데이터 발표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분석했다.
최근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음을 시사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개선이 나타나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으나 마침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올린 뒤 연장된 만큼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분석가인 예롬 블록랜드가 지적했듯이 예상보다 높은 핵심 PC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 목표 금리가 50bp 인상될 확률은 거의 40%로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7월 연준 목표 금리가 6.0%로 인상될 확률은 현재 9%에 근접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미국 연준의 대표 매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분기 또는 몇 년 내에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70년대와 비교해 연준에 대한 기관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2021년 인플레 쇼크가 일어나기 전 수준이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 4,970만 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 7천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 4,64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 2,613만 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 원 늘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상위 0.1%가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 9천 명의 40.5%인 1,026만 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및 비영리단체 엠파워의 창립자 제이슨 포스터의 리플과 세크 간 소송에서 힘먼 연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가 24일 보도했다. 포스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크는 정부 기관의 이해상충과 윤리적 문제를 파헤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해왔다. 하지만 리플 사건에 있어 대중들은 힘먼 연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힘먼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세크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힘먼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3위세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징는 리플은 2년 넘게 세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크는 리플과 리플의 임원 2명이 미등록 증권을 XRP 형태로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연방지방판사가 해당 사건의 증거를 분석 중이며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갈림하우스 리플랩스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일부 리플 지지자들은 판사가 2023년 6월 말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리플의 승소는 특히 업계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확한 규제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긴축 우려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에 3%가량 떨어졌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2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7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83% 하락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4.31% 하락했고 시총은 200억 달러를 하회, 현재 약 19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불안간 물가와 긴축 장기화 우려에 3%가량 하락하며 23,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3% 급락한 23,197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57%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4,103.70달러, 최저 23,007.0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2.58% 하락한 1,608달러에 거래됐다. 이밖에 리플 2.65%, 카르다노의 이다 4.42%, 폴리곤 6.51%, 토지코인 4.00% 각각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도 2.78% 급감해 1조 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더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주보다 8포인트 내린 51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 머물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가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콘트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 수요가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지난 사이클의 비슷한 단계보다는 상승세가 뒤처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는 현재 자산 수요가 낮다는 점을 드러내며 약세장 출구의 초기 징후만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들어 50% 가깝게 급등하며 6개월 만에 25,000달러를 돌파하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물가 불안과 긴축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37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0% 급락한 23,196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84%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4,103.70달러, 최저 23,007.0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2.37% 하락한 1,609달러에 거래됐다. 이밖에 리플 2.75%, 카르다노의 이다 4.46%, 폴리곤 5.97%, 토지코인 3.99% 각각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도 2.75% 급감해 1조 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날 외환 중개업체 워함다의 시장 분석가 에그모야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며 긴축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든 위험 자산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2월 16일과 2월 20일에 2023년 최고치인 25,000달러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던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승 모멘텀이 주춤한 것은 예상보다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대량의 매수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시장 전반의 하락에 따른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현 수준에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델프펜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을 유지하는 한 2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가격대가 지속된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가격이 둔화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2월 2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3%, 픽스텝 가능성은 27%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1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발표 이후 3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하고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 3월 금리 인상 폭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다. 25,0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불안한 물가에 발목이 잡혔다. 24일 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8% 하락한 23,103달러를 나타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2.50% 떨어진 1,60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6일에는 25,200달러까지 뛰어오르며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25,000달러 선을 뚫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내림세로 전환해 8% 가까이 하락해 장중 2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23,00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이런 하락은 최근 물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작년 12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1월 소맥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폭인 3%가 증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7%, 나스닥 지수는 3.3% 떨어지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외환 중개업체 모함다의 시장 분석가 에금 모야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며 긴축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든 위험 자산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오는 3월 러시아의 원유 공급 축소 개시를 앞두고 상승했다.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3센트 오른 배럴당 76.32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반등에도 유가는 이번 주에만 0.30% 하락해 2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유가는 지난 5주 중에서 4주간 하락하는 등 주식 등 위험자산이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가 강화됐고 이는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겨 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러시아의 3월 원유 감산과 중국의 경제 재개방 이슈 등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는 3월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계획이다. 코메르츠방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 2곳이 3월에 원유 수출 물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렘브레트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만약 이런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징후가 증가하면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의 러시아 생산량 축소 평가가 정확한 것으로 나온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유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에도 760만 배럴가량 늘어나 9주 연속 증가했다.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WTI 가격은 침공 직전 가격보다 18%가량 낮아진 상태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점은 유가를 끌어올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올해 중국이 내수 확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거시 경제 정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혀 중국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인민은행은 경제정책 이행 보고서에서 올해 자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6.99포인트 하락한 32,816.9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28포인트 떨어진 3,970.04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5.46포인트 밀린 11,394.94로 장을 마감했다. 이번 주에만 다우 지수는 3%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7%가량, 나스닥 지수는 3.3%가량 떨어졌다. 3대 지수의 주간 하락률은 올해 최대이며 S&P 500 지수는 지난 12월 9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1월 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자 긴축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올해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였던 4.4% 상승과 전월 수정치 4.6% 상승보다 높은 수준이다. 1월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를 기록해 예상치 0.5% 상승과 전월치 0.4% 상승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1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1월 PCE 가격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라 전달에 5.3% 상승해서 오름폭을 확대했다. 상승폭이 오른 것은 7개월 만에 처음이다. 1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로도 0.6% 올라 전월치인 0.2%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관련 발언도 지속됐다. 최근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음을 시사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3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개선이 나타나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으나 마침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올린 뒤 연장된 만큼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매파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미국 상황은 신뢰할 수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PCE 물가가 발표된 이후 3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의 27%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자재, 금융을 제외하고 9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부동산, 기술, 임의소비재, 통신 관련주가 1% 이상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위험자산 약세에 동반 하락해 2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개별 종목 중에 카바나의 주가는 올해 2분기까지 영업비용을 10억 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20% 이상 하락했다. 결제 서비스 업체 블록의 주가는 예상보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다. 비용드 미트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 10% 이상 올랐다.
전날 10% 이상 급등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1.6%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을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전월의 3.9%보다 높아졌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석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7.2% 증가한 연율 67만 채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6% 증가한 62만 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는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데이비드 도너베비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소식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료한 후에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그것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며 오늘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의 가격 책정보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필립 올란도 수석시장 전략가는 마켓워치의 근원 PC의 지표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고 지속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은 시장이 한두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더 공격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부추긴다며 앞으로 몇 달간 더 하락할 것 같다. 지난해 목격한 10월 저점을 쉽게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3포인트 오른 21.67을 나타냈다.